저희가 이 연수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수를 통해서 여태까지 관심 있게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았던 수업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연수의 내용은 어쩌면은 어떤 학자도 제안하거나 말씀드리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시선을 맞추면서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수업에 대해서 성찰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과정이고 진행 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연수 후에 아마 온라인 소통의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이 수업의 이야기를 온라인 소통에서 또 전해주시면 저희는 그때 또다시 그 큰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를 옮겨서 선생님들과 수업의 이야기를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연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장성입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선생님들이 강사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 나누는 공간이 필요한 시간인데요. 지금 이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게 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면으로라도 한번 우리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중등교육과 초등교육이 확연히 구별되는 점이 뭘까를 보면 초등은 이제 담임이 여러 교과를 담임하게 되죠. 여러 걸 교육하고 중등은 각 교과 전담 교사, 교과 교사가 이제 교육을 해서 이거는 결국 뭘 뜻하냐면 초등은 통합성을 의미하고 중등은 분과성을 이제 의미하는데 결국 이거는 통합성이라는 것은 결국 생활교육이다, 생활교육이고 그래서 삶의 교육이고 중등은 이제 학문교육이다,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편의상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교육이 이렇게 중등교육과 달리 통합성을 띠는 까닭은 어린아이들이 아무래도 더 삶 자체가 분과적이지 않다, 분절적이지 않고 통합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제 초등은 통합성을 이제 지향하고 있고요. 왜 그러면 이렇게 이런 융합, 뭐 통합성을 강조하냐? 원래 삶이 분과적이지 않다, 우리 삶이 그 통합적이었다. 근데 사실은 옛날에 서당 교육은 분절적으로 교육한 게 아니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서당교육, 우리나라의 서당교육은 아이들마다 다 이 과정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 맞게 서당교육을 한 분이 박사기본에 따신 분이 말씀하시는데 걔가 아프면 그래도 좀 쉬어라. 그래서 걔한테 이게 목표 그 교육의 커리큘럼에 따라가는데 우리는 뭐예요? 아프면 안 돼요. 아프고 나면 다시 그걸 다 익혀야 되죠. 학년마다 월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 교육은 정말 이 비인간적인 교육이다. 그냥 일단 커리큘럼 짜고 거의 커리큘럼이 사람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옛날에 우리의 교육도 그랬고 근대화 이전에 산업화 전에는 통합적이었는데 이 산업화가 되면서 뭐 이렇게 분업화가 되고 또 학문도 역시 분업 쪼개지고 지금 점점 더 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근데 학교 교육제도,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 생기면서 또 이제 대량 교육을 막 이렇게 몰아놓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나누어서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분절적인 분과적인 그런 삶이 생겼고 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초등교육의 특징이 통합성 현재 모습 어떠냐? 그야말로 이제 말만 통합성인 거죠. 담임만 말만 한 거지. 실제로는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이 그 형식이나 내용이 중등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등의 학문 분과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교과도 그렇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초등 사회가요. 초등 과학이 초등 과학이 되잖아요. 초등 내용이 채워졌는데 그게 아니라 중등의 사회 내용이 이 단원별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단원별로. 통합성이다 아니다의 차이는 사실은 이렇게 분과로 나눴다 안 나눴다도 있지만 사실 삶이
들어있느냐 안 들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등의 학문 분과적 체제는 결국은 3보다는 지식이 먼저라는 거죠. 이렇게 이론과 지식이 먼저. 지금 현재 초등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반성이라든가 어떤 초등교육의 그 통합성을 어떻게 유지시킬까 생각해서 만든 게 이제 통합교과라는 거예요. 통합교과. 그래서 통합교과의 성격을 가만히 보면 참 좋은 말 다 들어있어요.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교과다. 그 다음에 학생의 경험 세계의 내용을 생활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모습에 충실한 내용과 방식으로 일상적인로 경험할 수 있는 형태로 통합 조직한다. 여기 보면은 생활, 경험 이런 게 그죠? 생활과 경험, 일상적인 이런 말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의 삶과 연관되는 건 굉장히 재밌게 공부를 하는데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게 뭐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는 이제 안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생활과 이제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려 하는 것이 이제 통합교과의 성격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본 통합교육이라고 하면 특수교육에서 장애인 아이와 비장애인 아이가 함께하는 교육을 우리가 이제 통합교육 그래요. 그래서 그다음에 교과 통합교육은 여러 개의 교과를 통합해서 하는 무슨 프로젝트 학습이나 뭐 이런 것들 주제 통합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통합교과 교육은 바로 1, 2학년의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과 교육을 이제 저희가 말하고 있어요. 이건 아예 교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앞에 이제 바른, 슬기로운, 즐거운이라는 자가 붙은 게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지금 이제 5개 교과가 있거든요. 1, 2학년은 국어, 수학, 바슬질. 거기다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은 이제 교과 속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따로 활동 3시간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어와 수학을 뺀 결국은 나머지 3교과에만 이렇게 통합 교과를 만들었다는 게 이게 과연 통합 교과 교육이냐? 여기서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여전히 이제 분과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어는 국어 시간 하면 한다는 생각, 수학은 또 수학 시간에 해야 되고 이런 거. 또 하나는 이제 통합교과교육 연구의 한계예요. 통합교과교육학회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전에는 전부 다 그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 바른 생활도 바른 생활은 사회과 교수, 도덕과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이 집필했고 즐거운 생활은 미술과, 체육과, 음악과 이 교수들이 이렇게 결합해서 교육과정도 만들고 또 책도 집필했어요. 사실 즐거운 생활이 음미체 결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즐거운 생활 선생님들 보면 교과를 또 그렇게 쓰게 되니까 뭐 그중에서 미술 부분은 미술과 전공자가 쓰고 뭐 음악과 전공자가 쓰고 체육 부분 체육과 전공자가 쓰고 하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하냐 즐거운 생활이야 즐거운 음악 시간 즐거운 미술 시간 즐거운 체육 시간 이렇게 구분해서 또 이렇게 지도를 하게 되는 그런 그게 이제 현실이에요. 그다음에 통합교과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자세하게 또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또 보여드리겠지만 너무 자세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너무 세세한 목표가 들어있어서 교사가 이렇게 옴짝달짝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고 있어요. 그래서 세세하게 있다는 건 뭐냐면 결국 지역에 따라 다른 삶의 모습을 담아내기가 참 이렇게 참 힘들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역시 통합교과가 있지만 역시 통합적이지 않고 통합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이제 기계적인 통합을 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 실험적인 이제 위치에 있다는 거죠. 국가 수준 통합교육과정 한번 살펴보면은요. 우선 2007년 개정교육과정,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 목표 진술 방법이 어떻게 변화됐냐면 행동 목표에서 표현 목표로 돼 있었어요. 아마 이제 선생님들도 기억나실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이 특히 이제 보통 때는 안 하시고 공개 수업할 때 누가 손님들이 오실 때 선생님들이 꼭 여기다가 학습 목표를 쓰세요. 쓰시면은 뭐뭐 할 수 있다. 이제 오늘의 목표는 통합 교과 교육의 목표와 실제의 모습을 알 수 있다. 그렇게 꼭 뒤에 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해야 돼요. 모르면 그 목표 달성이 안 된 거거든요. 결국은 결과 중심이에요. 그래서 평가도 해야만 돼. 예를 들면 공을 5번 넣을 수 있다. 못 넣으면 그 사람 실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냥 5번을 넣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행동 목표예요, 그게. 표현 목표는 뭐냐? 그냥 해본다예요. 해본다. 던져본다. 예, 공을 던져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동안에
모든 그 교육의 평가 목표가 할 수 있다 기능 중심이 될 수밖에 없던 게 행동 목표였다는 거예요. 행동 목표가 표면표로 되면 결국은 평가도 바뀌어야 되는데 평가는 여전히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 기준도 여기에 맞게 안 돼 있고요. 그게 제대로 지금 나와 있지 않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계속 강조를 해야 되고 정말 이렇게 가야 맞다. 행동표는 상대평가, 절대평가지만 여기는 이제 평가도 결국 교육적 판단의 중시하고 성취 만족 정도, 그다음에 성장했는지에 관심. 우리의 그 지금 성장과 발달을 돕는 뭐 교육과정 이거에 굉장히 많이 근접했어요. 그다음에 자기 평가와 동료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 비평 이런 걸 한다. 아이들의 발달을 중심에 두고 또 통합적인 관점에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아이들의 생활 세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맥락과 흐름을 놓치지 않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거. 그래서 교과 지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아이들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과정으로 영어 교육을 고민하는 건 불가능할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좀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교과서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선생님들이 가벼워졌으면 하는 이제 그런 걸 너무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어떤 교육 과정을 그 교과서 집필진이 나라면 이런 교육 과정을 이렇게 수업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생각해 놓은 재구성 사례인 거잖아요. 그 교과서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그것을 그 여러분 각자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교과서가 되게 가벼워지고 내가 참고하기에 정말 좋은 자료가 되는 것이지 어떤 뭐 틀림없는 성전과 같이 이렇게 받들어야 하는 이제 그런 자료가 아니라는 것을 좀 편안하게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인 그 관점, 그러니까 초등 교육 과정이란 그리고 그 밑에서 행해지는 모든 그 교과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실제 수업은 어떤가에 대한 한두 가지 사례를 제시했을 뿐이지 실제로 뭐 저희 나름 가지고 있는 내용을 한꺼번에 다 풀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분명 옳은 것이다라고 저희가 주장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번 연수는 여러 선생님들과 관점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다면 앞으로의 내용은 이 강좌를 들으시는 선생님들과 저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같아요.